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좀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R&D 모토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토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모토쇼와 좀 다르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토쇼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 남양연구소에서 각국에 있는 경쟁 모델들의 차종들을 가져다가 이제 뭐 분석도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한 차량들을 이제 기존의 현대차 그룹에서 판매하고 있던 다양한 차량들과 함께 좀 전시를 하면서 협력사 입장에서는 여러 차종들을 한 자리에서 좀 만나서 좀 비교 분석도 해보고, 굳이 뭐 이제 해외 모토쇼를 가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전시된 차량만을 좀 살펴보더라도 이제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모토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요, 뭐 현대차의 다양한 차량들의 뭐 절단 모델이라든지 최신 기술들을 함께 소개하는 그러한 모토쇼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 세션별로 좀 어떤 차량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R&D 모토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좀 보기 힘든 경쟁사들의 다른 차량들도 상당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살펴볼 부분은 이 스몰존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뭐 소형 모델들, 그리고 뭐 해외 경쟁 차종들까지 함께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구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i20라든지 뭐 폭스바겐 폴로라든지 다양한 소형차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 어떤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뭐 경쟁차 동향이라든지 현재 그 소형차 시장의 동향 같은 것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작은 차량들, 특히 이제 신흥 시장, 뭐 인도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러한 시장에서는 좀 작은 차들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쟁 차종들과 함께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이제 인도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은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루티 스즈키의 대표 모델이죠. 스즈키 스위프트 차량입니다. 뭐 i20와 좀 비슷한 크기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대 모델입니다. 2018년도에 출시된 3세대 모델이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뭐 배기량이 작은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i10 니오스 모델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엔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서스펜션 방식은 뭐 동일하네요. 차량의 한번 내부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안쪽에 보면은 뭐 인도에서 판매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 핸들이 좀 한국과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살펴보면 진짜 지금 타자마자 플라스틱 냄새가 지금 코를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바로 좀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현대차의 그 내구 품질 소재가 상당히 좀 좋다는 것을 좀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건 이 인도 시장이라든지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 차량의 뭐 품질보다는 이제 얼마나 실용적으로 탈 수 있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뭐 품질보다는 실용성에 좀 중점을 둔 그러한 차량 내부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촐하죠. 스티어링 휠의 가죽을 댄 것만 봐도 약간 좀 조악해 보이는 품질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냥 스티치된 바늘을 그냥 가죽을 그냥 덮어 씌우고 그냥 바로 그냥 박음질한 이렇게 좀 투박한 형태의 가죽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가죽 소재 같은 경우에 이 인도 시장 같은 경우 좀 아무래도 좀 주행을 할 때 좀 외부에 이물질 같은 것을 많이 묻혀서 이 운전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다소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가죽 스티어링 휠이 조금 많이 선호되는 그러한 옵션 사양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일반 플라스틱 소재보다는 가죽 소재로 된 이 스티어링 휠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죽을 좀 덧댄 스티어링 휠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이 조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마루티 스즈키 스위프트와 경쟁하는 그 i10 니오스라는 차량입니다. 지금 올 8월에 2019년 8월에 출시된 정말 좀 따끈따끈한 인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소형 차량이고요.
경쟁 모델과의 차별점이라면 1.0 터보 엔진을 좀 탑재를 해서 동력 성능도 상당히 좀 높였다는 경쟁 모델 대비 동력 성능을 높이고 있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보니까요, 지금 하여튼 니오스 같은 경우에는 49만 9천 루피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경쟁 모델인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한번 실내도 한번 봐야겠죠. 사실 얼마나 좀 고급감 있는 실내를 보여주느냐가 경쟁 모델과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딱 봐도, 딱 보기만 해도 벌써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실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뭐 아까 스위프트에서 맡았던 그 코를 자극하는 이 플라스틱 냄새가, 이런 것은 i10 니오스에서는 전혀 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뭐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 상당히 좀 문양도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된 이런 패널, 대시보드 패널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도 상당히 좀 세련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촐한 구성이긴 하고, 또 이쪽에 이제 뭐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추가하는 경우에 이쪽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좀 단추를 많이, 실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인 단추를 많이 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좀 보여주는 실내 구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수석 앞쪽에도 물건을 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특히나 이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시트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패브릭 소재를 적용을 했고요. 상당히 고급감 있고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된 이러한 시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내차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보여줄 것 같은데, 사실 좀 쿠션감이 조금 그냥 일반 스펀지를 넣은 이러한 시트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부드러운 소재로 운전자에게 좀 편안한 실내 공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열 시트 같은 거에도 같은 소재로 좀 되어 있고요. 시트는 6대4로 폴딩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소형차다운 딱 적당한 크기의 이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고, 본부석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6회 트렁크를 열어보면 R&D 모터쇼에 참석해주신 한 200m를 조금 넘을 정도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본 행사장에 전시된 차량들은 현대자동차의 하단에 이런 스페어 타이어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차긴 하지만 이 스페어 타이어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 인도 시장에 출시되는 차량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타이어에 이상이 생기는 일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작은 차량이긴 하지만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마련된 모습을, 이것이 바로 이제 시장에 따른 그 로컬라이징, 현지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인도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는 현대의 쌍트로라는 차량인데요. 이 차 역시 이제 2018년도에 출시된 차량입니다. 아까 바로 보여드렸던 이 그랜드 i10 니오스보다는 차량의 크기가 조금 더 작은 차량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좀 경차 크기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고가 높은 특징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의 특색을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 차량의 등급에 따라서 운전자가 부담하는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크기에서 이제 전고를 높이면서 실내 공간을 좀 여유있게 가져가는 것이 이 작은 차가 많이 판매되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차량의 실내도 한번 살펴보죠. 확실히 지금 인도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는 몇몇 차종들을 좀 봤는데, 현대차가 확실히 실내 구성이 좀 좋습니다. 소재에서 특별히 실내에서 강한 플라스틱 냄새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적고요. 좀 2열에서 차량을 살펴보면 예전에 보여줬던 현대차의 그 디자인, 실내 디자인 요소들이 좀 곳곳에 좀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나 실내 구성도 단촐합니다. 작은 차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이 특징이라면 역시 좀 실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 머리 위로 주먹이 지금 거의 하나 반 이상이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의 이런 헤드룸 공간,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무릎 공간도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 작은 차에서도 넓은 공간을 뽑아내는 것이 경쟁차들과 조금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겠죠. 이 시트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봤던 그 i10 그랜드 모델과는 다르게 그냥 하나의 그냥 판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뭐 분할돼서 접히는 형식도 아니고요. 위쪽에 있는 레버를 올려서 이제 시트를 폴딩 시켜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인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쌍트로였습니다.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곳 한켠에는 이제 이렇게 전술 차량들도, 군용 차량들도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웅장한 모습의 그 투박한 형태의 이 군용 차량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차량의 크기가 하지만 뭐 출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크가 기존의 뭐 다른 차량들, 일반적인 뭐 승용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토크를 발휘하는 그런 차량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재원표를 봐도 확실히 뭐 출력 대비해서 토크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이 소형 전술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225마력의 출력에 50.5의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중형 표준차 같은 보통 이제 5톤 트럭 정도의 크기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280마력의 100의 토크를 발휘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위에 지금 포도, 저게 무슨 포라고 그러나요? 저는 저쪽으로 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상당히 투박한 형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 보통 이제 5톤 트럭 정도의 이제 그 병력을 수송하는 차량인데, 이 측면부가 방탄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고요. 차량에 지금 투박하게 드러난 이 서스펜션 같은 걸 봐도 뭐 그냥 판스프링이, 거대한 판스프링이 쾅쾅 지금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군용 차량이 뭐 승차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실내도 보니까 살짝 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카메라만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좀 실내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루프에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포를 조작할 수 있는, 이거를 썬루프라고 해야겠죠? 그래도 이러한 기능들도, 그 뚜껑이 있는 것도, 루프에 뚜껑이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네. R&D 모터쇼장에 전시된 이 군용 차량들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이제 컴팩트 존이라고 부르는 구역인데요. 이곳에는 현대 아반떼라든지 기아 K3, 또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아 시드, 그리고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푸조 308 모델이라든지 폭스바겐 골프, 그리고 혼다 인사이트 같은 차량들이 좀 위치해 있습니다. 세단도 있고, 또 유럽 시장에서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이 해치백 모델도 전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준중형 시장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모델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하지만 이 SUV 인기가 조금 많이 지속이 되면서 판매가 조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SUV 인기에 좀 많이 조금 밀려서 판매 시장 자체가 많이 줄어든, 축소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인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시장에서 가장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국내 시장에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이 시드가 판매가 되면서 유럽에서의 골프라든지 주요 경쟁 모델들과 좀 판매 면에서 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i30 이제 패스트백 모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오페 아스트라나 폭스바겐 골프와 이제 경쟁하는 모델인데요. 일반 i30와는 다르게 이제 패스트백이라고 불리는 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뒤쪽에 보면은 그 디자인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해치백 모델과 다르게 약간 쿠페 스타일의, 그리고 세단에 흡사 가깝기도 한 이런 뒷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일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유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적재 공간도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 되겠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요즘에는 이 스포티한 감성을 좀 중시하는 그러한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푸조 308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쪽에 보면은 풋사이즈 스포츠카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옵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경쟁사와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시트 문양이라든지 시트도 볼 수가 있고요. 실내 구성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대차에서 보여줬던 이 준중형급의 차량에서 보여줬던 실내와 구성과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그 준중형 세단들이 볼 수 있는 이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하단에도 이렇게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여유롭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어디 험한 데를 다녀왔나봐요. 차에 이렇게 있고 여러 차종들이 있습니다. 한쪽에 보면 이제 정말 글로벌 시장의 대표적인 준중형 해치백 모델이라고 하시는 골프 모델이 있는데요. 골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8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죠.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됐죠. 예전 모델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직은 신형 골프를 만날 수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푸조 308 GTI 모델입니다. 푸조 최근에 이제 508 모델도 시승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508 SW가 출시되기도 했었죠. 푸조 같은 경우에 참 스타일이 많이 좋아졌어요. 508 이후로 스타일 면에 있어서는 과거에 조금 스타일이 워낙 말도 안 되는 디자인에서 선보였던 브랜드였지만 이제 각성을 하고 멋진 스타일의 차량들을 꾸준히 508 이후에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8 GTI 같은 경우에 이제 벨로스터 N 모델이나 골프 GTI 모델들과 경쟁하는 그러한 고성능 해치백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내도 한번 잠깐 볼까요? 고성능 모델답게 시트의 형태라든지 푸조 스포츠라는 문양도 있고 소재도 상당히 스포티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푸조의 그 아이콕핏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유럽의 고성능 해치백답게 이렇게 수동 기어가 빨간색 문양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수동 기어. 느낌 좋다. 오랜만에 수동 기어 만져보니까 좋네요. 이러한 실내 구성 보여주고 있고요. 2열 공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츠다 3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볼 수가 없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혼다 시빅이나 아니면 현대 엘란트라 같은 차량들과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사실 2013년도에 출시된 굉장히 좀 오래된 차량이긴 한데 스타일은 지금에 와서 봐도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츠다 차량들이 굉장히 좀 과감한 디자인 그리고 굉장히 좀 스포티한 외관 같은 것으로 좀 눈길을 좀 끄는 차량이긴 한데 이제 마츠다 3 역시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도 한번 가서 볼까요? 그 전에 한번 제온표도 한번 살펴보죠. 이런 식의 북미 시장에서는 21,000달러 정도부터 시작하는 판매량을 보이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 마츠다 3 3세대 모델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 좀 외관의 화려함과는 다르게 실내는 상당히 좀 단촐한 구성이긴 하네요.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현대차 너무 좋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실내 구성에 있어서는 현대차 그룹이 같은 가격대에 있는 다른 경쟁 모델보다 확연히 좀 앞선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모터쇼, R&D 모터쇼 같은 곳에 와서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체험을 해보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출시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된 차량이긴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마츠다 3 같은 경우에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실내 구성이긴 하네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평범합니다. 예, 뭐 특징 같은 게 특별히 실내에서는 그 외관만큼이나 강렬한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이곳은 이제 라지존이라고 해서요, 준대형 세단들, 그리고 중형 세단, 고급 중형 세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대 그랜저라든지 소나타 하이브리드, 뭐 기아 K7, 제네시스 G70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또 해외 출시되는 차량으로는 뭐 도요타 아발론이라든지 닛산 알티마, 뭐 쉐보레 말리부, BMW 3 시리즈 이런 차량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차량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해외 시장에서는 역시나 또 SUV의 인기에 밀리면서, RV 차량들의 인기에 밀리면서 판매가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수요가 SUV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안불안한 세그먼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중형 모델이라든지 중형 차량들보다는 이 급의 차량들이 이 프리미엄성을 내세워서 조금 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 색상의 좀 강렬한 기아 스팅어도 볼 수가 있고요.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 K5 모델도 눈에 보이고요. 제네시스 70 얼마 전에 2020년형 모델이 좀 출시가 됐죠. 이 모델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좀 그랜저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그랜저 출시 행사가 있습니다. 워낙 조금 페이스리프트긴 하지만 워낙 큰 변화를 겪어서 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그랜저가 이제 다음 주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뭐 국내 시장에서는 벌써 사전 계약이 17,000대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까지 들리면서 정말 가히 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랜저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항상 좀 판매 1위를 했던 세단 모델이긴 하죠. 그만큼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UV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는 구역인데요. 이 가운데 뭐 리오 X라인이나 뭐 현대 iX35 같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러한 차량들도 또 함께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눈길을 끄는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바로 텔로라이드죠. 기아의 북미 전략 차종입니다. 미드사이즈 SUV 세그먼트에서 올해 이제 출시가 된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사실 사진으로 저도 실제 차량은 좀 처음 만나보거든요. 디자인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디자인이 좋네요. 이렇게 수직 형태의 뭐 헤드램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닛 위쪽에 이제 텔로라이드라는 이름이 이제 크게 적혀 있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3열 시트 구조의 미드사이즈, 북미 시장에서 이제 미드사이즈 SUV로 불리는 이런 차량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내는 이러한 구성. 한번 2열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2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구조입니다. 7인승 구조의 차량이고요. 3열 같은 경우에 이제 3명이 앉을 수 있는 구조긴 하지만 성인 2명이 앉으면 적당한 크기일 것 같고요. 2열은 이제 분리된 형태의 2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2열의 거주성이 좀 좋긴 하겠네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깔끔한 구성의 실내 구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드 소재도 이 대시보드 하단으로 이 우드 소재도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와, 디자인 진짜 깔끔하네요. 넉넉한 구조의 공간감을 보이고 있는 텔로라이드의 실내 디자인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프로드 모델들에게 보통 이제 디자인 요소로 좀 편의 사양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 이렇게 손잡이도 기어노브 왼쪽 오른쪽으로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전동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3열을 전동식은 아니네요. 전동식은 아니고, 전동식인가요? 지금 여기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 버튼이 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당겨서 이렇게 좀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11V 아울렛이 3열에도 이제 USB 포트가 하나가 위치해 있어서 3열에서의 편의성도 괜찮을 것 같고요. 컵홀더에 작은 수납 공간까지도 3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이제 CD CUV 차량인데요. 요즘에 그 SUV 인기가 좀 높아지면서 이제 기존의 그 세단이나 해치백 모델들의 CUV 모델들이 좀 많이 좀 출시가 되고 있죠. 공간 거주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이러한 차량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네, 뭐 기존 시드와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뭐 실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해치백 모델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2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룸이나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네, 여유가 있고요. 네, 해치백 모델보다는 다소 조금 사용하기 편한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에 이렇게 물건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 12V 아울렛까지도 이렇게 위치를 해 있네요. 특히나 스타일이 상당히 뒷모습의 스타일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좀 유연하게 이어지는 루프 라인이 이 리어까지도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조금 볼륨감 있게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볼륨감 있는 뒷모습이 매력적이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508 SW 모델 시승하면서 굉장히 좀 뒷모습이 예뻐서 좀 칭찬했던 적이 있는데 이 시드 CUV 모델도 이 뒷모습이 특히나 전면부보다 상당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R&D 모터쇼의 장점이라면 이 기존의 그 차량들에 적용되는 기술을 설명하는 공간은 따로 좀 마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이곳에서는 뭐 차량의 절단면이 공개된 이렇게 테스트 차량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차인 이 넥소의 하부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연료 탱크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수소 탱크가 위치를 해 있죠. 이렇게 3개의 수소 탱크가 위치한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소 탱크의 위험성, 뭐 폭발 위험이 있지 않냐라는 좀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 정말 애지간한 충격으로는 파손이 되거나 뭐 가스가 샌다거나 수소가 샌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량의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탱크가 지금 수소 탱크가 위치해 있던 위쪽이 되겠죠. 이제 트렁크 공간과 2열 공간이 위치해 있는 이 부분에 11V 배터리라든지 뭐 고전한 배터리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차량의 분해된 모습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 하부의 탱크라든가 이렇게 뒤쪽 트렁크 공간에 위치하는 이 배터리 부분 때문에 적재 공간이라든지 2열 공간들이 조금 더 좁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이 특별히 이렇게 좁아진다는 느낌 없이 아마 시승을 해 보시거나 타보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쪽에는 이렇게 부품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이 캠샤프트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캠샤프트와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CVVD 기술을 공개를 했죠. 이 CVVD 기술 같은 경우에 이 캠샤프트를 통해서 이 밸브가 열리는 이 시간,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조정하는 그러한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효율성을 상당히 좀 높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 캠샤프트를 기존에는 이제 돌아가는 형식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위아래로 조정을 하면서 이 분사 시점을 조정을 해서 분사 기간을 늘리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이 캠샤프트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서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고 말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되겠죠. 그리고 한쪽에 보면은 사실 요즘에 이 자동차의 소재들이 굉장히 조금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실내의 고급감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스웨이드 재질의 이러한 소재들이 얼마나 차량에 많이 적용되어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만져보면 부드럽고 또 오염도 덜 되는 소재들이 최근에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신차에서도 좀 꾸준히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신차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쪽에는 기아 텔루라이드의 이 절단 모델도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내부가 이제 차량의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뭐 복잡한 배선들과 뭐 전후 장비들이 저 앞쪽 1열 앞쪽으로는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지식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부품인지를 정확히 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내 내부가 제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에어백이겠죠? 이쪽은 이제 에어백인 것 같고요.
하단에는 다양한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볼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트의 커버를 다 벗기게 되면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로 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보통 이제 범퍼 하단에는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들이 이제 덧대어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이렇게 조금 완전히 좀 노출되어 있는 이 헤드램프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차량의 측면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 측면에서의 충돌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바들이 이렇게 안쪽 내부에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유리 1열의 그 도어에 유리를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제 수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는 모터가 작동을 해서 유리를 쫙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절단면이 공개된 모델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피커 안쪽에는 이제 스피커도 있고요.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는 바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뒤쪽도 이렇게 절단면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이 리어 범퍼 하단의 그 안쪽 내용이 바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선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들이 안쪽에 단단하게 좀 고정이 되어 있고요. 리어 램프 쪽에도 이러한 형태로 이 실내가 안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차량의 경량화는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이슈죠. 뭐 연비 효율도 높여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배출가스 기준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차량의 무게를 줄인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나 뭐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경량 소재들을 꾸준히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 전시되어 있는 이 복합 소재의 경량화 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안쪽이 탄소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무게가 가볍긴 하지만 상당히 좀 고가의 소재죠. 그래서 이 탄소 소재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 알루미늄 소재를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든 이 경량 휠 소재인 것 같고요. 이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렇게 베어링과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분리된 형태, 이제 결합되는 형태의 이러한 형태를 보여줬던 반면에 지금 이제 일체형 구조의 새로운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차량들에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차량의 무게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는데요. 실제로 들어봐도 이쪽이 훨씬 좀 가볍다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지금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뭐 중량을 3에서 5% 정도 줄일 수 있고 강성 또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새로운 일체형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양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네시스 모델에 적용됐던 이 19인치 휠 디자인입니다. 이 휠 같은 경우에 그 노면에서 발생하는 이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내부가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내부를 통해서 로드 노이즈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휠의 무게 자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뭐 설명을 보니까요, 향후에는 다양한 그 전차종, 제네시스 모델 다양한 차종에 이제 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휠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후륜구동 이 LSD라고 불리는 이 부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어 클러치가 조금 이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이 좌우, 그러니까 차량의 후륜에 있는 그 구동력을 배분하는 기능입니다. 요즘에 차량들을 보면은 이 현대기아차에 최근에 출시됐던 뭐 모하비 같은 경우에 아마 이 LSD가 적용된 차량인데요. 이런 것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뭐 샌드 모드라든지 스노우 모드라든지 뭐 머드 모드라든지 다양한 이 험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의 후륜의 구동력을 전자적으로 제어해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차량의 서로 다른 소재를 얼마나 단단하게 이제 결합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지금 보시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하고 좀 소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벳 형태의 이렇게 접합 기술이 좀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소재를 이제 한 대 붙인 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사 같은 것을 박아서 이제 두 개의 소재를 완전히 좀 고정시키는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차체의 강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소재에 따라서는 그냥 이제 접착제를 통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리벳 형태의 접합 기술을 통해서 두 개의 소재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차량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나사의 무게를 좀 줄여서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이 얼마나 단단하게 서로 결합되느냐를 통해서 이 강성을 높이고 그 높은 강성을 통해서 주행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의 성능까지도 이어지는 접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소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차인데요. 이 수소 연료전지 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연료로 탑재를 하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남은 공기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구를 통해서 배출하는 그러한 차량이 바로 연료전지 차인데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지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구조의 테스트 장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은 이제 얼마나 좀 깨끗한 공기가 이제 배출이 되느냐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안쪽에는 이제 깨끗한 공기가 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지금 공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제가 가까이서 지금 냄새를 맡아봐도 특별히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매연 냄새는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R&D 모터쇼에서 여러가지 좀 부스에 전시된 차량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모터쇼보다 이렇게 차량의 자세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이 R&D 모터쇼 같은 경우에 누구나 오셔서 좀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방문하셔서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차량들도 또 만나보시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더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R&D 모터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